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영국 구축함 격침을 예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런던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크리미아에서 러시아의 노브체르카스크 대형 상륙함이 파괴된 이후 러시아가 영국 군함을 공격해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크리미아에서 러시아 군함을 파괴한 대가를 지불할 것 같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푸틴에게 노보체르카스크 대형 상륙함의 상황을 알렸는데 이는 이번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곧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영국이 12월 26일 노보체르카스크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영국 미사일을 사용했고 영국이 위성 정찰 및 표적 유도로 키예프를 도왔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버튼만 눌렀을 뿐입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보급품 덤프와 본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서방의 정부와 서방이 기증한 장거리 미사일을 일상적으로 조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런던 주재 대사를 통해서 영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너무 깊게 연루되어 있다고 영국에게 경고한 바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데보라 브로너트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하여 러시아 외무부로 소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자국 함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영국에게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후티 반군에게 대한 무기를 전달할 수 있고 그들은 그 무기를 사용해서 영국 해군의 HMS 다이아몬드 구축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 구축함은 현재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유리 브란치크는 두 대의 미그 31 또는 두 대의 Tu-22M2를 출격시키거나 두 대의 킨잘 미사일로 영국군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이 앞으로 3에서 5일 안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크리미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나토 정찰기가 러시아 군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반도의 모든 무선 메시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대만의 대선에서 대만이 독립을 선택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대만 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대만 독립을 원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에 서한을 보내 만일 민진당 당국이 끈질기게 대만 독립 입장을 견지하고 독립 포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일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중국은 대만과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은 모택동 탄생 130주년 기념연설에서 대만에 대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서 통일은 인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저널 포린 펄리시의 2024년 중국에 대한 5가지 예측에 따르면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의 라이칭더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를 앞서고 있고 그의 당선은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대만 독립을 옹호하고 중국 공산당에 반대합니다. 라이칭더의 승리는 해군 기동과 영공 침입을 포함한 베이징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이 11월 바이든에게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워싱턴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진핑은 아날로그 선거로 중국의 선거 조작을 차단한 대만을 대량 생산한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중국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해서 외세에 대한 의존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1월에 공개한 산업정보기술부 지침문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인공두뇌와 팔다리를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공산당을 로봇공학 분야의 세계 최고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추진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옹호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인터넷 규제기관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모든 콘텐츠에 중국 공산당이 지지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의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
중국 정책 담당 소장 애덤 세빗은 이포크 타임스에게 그들은 확실히 시도할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념을 전파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 특히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빗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 확산을 위해서 기술을 사용한 가장 성공적이고 충격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빗은 특히 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같은 중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를 긴급히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이 2024년 제정될 예정인데 그 내용이 모호하고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로봇 르네상스는 이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국은 비인간형 산업용 로봇 29만 대를 설치했는데 미국은 고작 3만 9천 대 설치했습니다. 중국의 로봇 밀도가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마리나 빌 국제 로봇 연맹 회장은 로봇 밀도가 전 세계 제조 산업의 자동화 채택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첨단 로봇 공학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정권은 기술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아서 허먼은 지침 문서에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AI와 로봇공학에 대한 국제 표준과 규칙을 확립하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년 안에 대량으로 생산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단을 앞세워서 대만을 침공할 것입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에서 정말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숙청하는 가운데 관영 언론이 다수의 은행 임원이 자살하거나 갑자기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5일 장강천 은행장 왕성룡이 54세의 나이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4천만 위안 약 560만 달러의 예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크레딧 스위스 에셋의 두하이 타워 부총괄이 지난 12월 13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2월 10일 포브스 글로벌 2000 리스트에서 265위에 오른 화샤은행의 텐진 지점장 공단지가 사망했습니다. 이 은행은 2023년 잇따른 사고로 수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3년 최소 96명의 금융임원이 혜택을 잃었고 5대 국영은행에서 38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은행장의 자살은 중앙당국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산동성 전 은행 부행장 왕동란이 12월 20일 에포크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중국이 은행 임원들의 자살과 사망으로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을 빌려준 임원이 죽으면 은행은 그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